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오랜 고부 갈등을 이제는 해결하고 싶다며 보내온 한 통의 제보. 그 일이 있은 지가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그 이야기를 터놓고 이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데, 애기 엄마 입장에서도 좀 클 거고, 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잘했든 못했든 자기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불편한 고부 사이로 인해 가시방석이 따로 없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눈치를 봐요. 집에 가면은 혹시나 그게 이제 서로 불편하면 그것도 못하니까, 왔다 갔다 조금 왕래도 조금 할 수 없으니까. 고부 사이가 틀어진 건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한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라는데요. 문을 확 열어댔지. 콱! 막 쳐서 막 뛰면서 그리고 구슬 지더라고. 얼척이면 서서. 친정 아버지 일로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며느리. nói chung là một người bố. 섭섭도 하고 소원도 하고 기분 안 좋은 하면은. 과연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년 만에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며느리 쩐티호아 씨를 만나기 위해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Cải đắng hôm nay không có, chỉ có cải ngọt thôi. Ok, 8.000. 채소를 파는데 손님 상당수가 베트남 분들입니다. Cải đấy em lấy cho hôm nay 3.000 một cân thôi. 파는 채소도 우리가 흔히 보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베트남 생강이에요. 며느리 쩐티호아 씨는 2년째 이곳 시장에서 베트남 식료품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베트남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어서 고향 음식이 그리운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개 하면 2,000원 해줄게요. 이거 얼마예요, 킬로? 이거 키로 7,000원. 7,000? 네. 반 킬로 주세요. 반 키로. 전통시장의 매력은 후한 인심에 있죠. 넉넉히 덤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인심 좋은 곳은 물론 물건 좋기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우리가 직접 한 농사에 야채가 좀 싱싱해. 다른 사람보다 좀 또 싸게 팔아서요. hai quả lá chuối. Tí chị bảo. 하루도 쉬는 날 없이 2년간 부단히 노력한 끝에 가게는 늘 문전성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사성도 밝고 다른 상인들이 바쁘면 니일 내일 할 것 없이 팔 걷어붙이고 돕는다는 쩐티호아 씨. 그러다 보니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딸이에요, 딸. 옆에서 또 못하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 좋아가지고, 더 사랑해줘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결혼은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엄마가 저한테 잘해줘요. 예. 엄마가 저한테 이쁘게 단처럼에 잘 가르쳐주고 처음에 좀 같이 잔진했고 행복하게 같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홀로 생활 중인데요.
쩐티화 씨가 아이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시어머니 정명름 여사님입니다. 시댁이 채소 농장과 가까워 평일에는 이렇게 종종 들린다는데요. 저 물로만 부은데. 네, 제가 할게요. 그래, 나 이거 씻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고부 사이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데 나쁘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감정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도대체 고부 사이가 어떻길래 남편 웅기 씨가 단속부터 하는 걸까요? 가만히 지켜보니 서로 말도 없고 표정도 굳어 있는 게 고부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뭔가 미묘하네요. 고부가 단둘이 조금 오래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웅기 씨가 그 사이를 끼어드는데요.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둘 사이를 계속 배회하며 단둘이 있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눈치를 봐요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좀 탐탁지 않아 한다든가 집에 갔을 때 또 엄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든가 그러니까 혹시나 그게 이제 서로 불편하면 그것도 못하니까 왔다 갔다 조금 왕래도 조금 할 수 없으니까. 웅기 씨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 건 한때 고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지만 한동안 고부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냈을 만큼 관계가 틀어졌답니다. 내가 들어오니까 막 통고를 하더라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대로 알아서 살아라. 우리 손자가 있으니까 민준이 봐서라도 좀 참을 수 없냐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언제 그때 이제 감정이 깊게난 게 안 된다 있거든. 이게 애기 엄마도 이야기라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도저히 뭐 어떻게 뭐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고부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날의 사건. 고부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이 밥을 먹게네. 우리 민주이가 말도 못 했고, 그 밥도 그렇게 먹도 안 했어. 먹는 거 보면, 알살는 기라. 땜인 기라. 내가 요리 땜이는데, 어디만 탁 덜비비고, 손을 덜비비고, 민주 주면, 그 밤에, 이런 걸 보더고 나가봤어. 그날에 조금 큰 소리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그릇 좀 던져하고 바로 시내를 나갔어요. 예, 제가 애기 같이 울고 같이 안고 하우스 갔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시댁을 나온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찾은 곳이 농사짓던 이곳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순에도 야채보다 더 많아요. 한국 채소를 재배하다가 4년 전부터 베트남 채소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들 부부. 옛날에 애호박 농사 지을 때 이 베트남 야채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 제 생각은 이제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어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돈도 없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서요. 시댁을 낳은 후 넉넉지 못한 형편에 집을 얻기는 어려워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공간 이거 만들어는 조금 넓어요. 옛날에 좀 더 좁았어요. 처음에는 난방 시설조차 없었다는데요. 이 하우스처럼 똑같잖아요. 근데 조그만 거 만들어요. 집에 옆에 그 이분 그거. 네, 이쪽에만 햇빛 들어가고 위에는 가정식 만들어 했는데 면사무소 저녁에 면사무소 올라가서 예 그거 하고.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과 춥고 좁은 비닐하우스에서 지낸 3년간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조금 슬프고. 네. 누가 봐도 불편했을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 며느리가 시댁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쩐띠호아 씨의 친정아버지 때문이었답니다. 쩐띠호아 씨의 친정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전통시장에서 베트남 식료품 가게를 2곳이나 운영 중인 딸을 위해 일을 돕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올해는 8년 됐어요. 네, 엄마는 4년. 4년 한국에 왔어요. Trước kia thì tôi ở Việt Nam, nhưng mà có cái là vì điều kiện con cái lấy chồng sang bên này, nhưng mà thấy hoàn cảnh và cuộc sống của nó vất vả thì sang đây là trước hết là thăm chỗ ăn chỗ ở của con, sau đó như thế nào công việc để hỗ trợ con cái về cái việc làm ăn trong cuộc sống. 9년 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어떻게 하면 처가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던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먼저 한국으로 초청했는데요. 그런데 그로 인해 사이좋던 고부 사이가 틀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멀리 와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 어떤 저도 한테 아버지한테 아직 잘 안 해줬었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 안에 좀 푸지 안 하니까 그 잠깐 조금에 하니 그 모의하고 그 제가 마음 속에 조금 엄마한테 좀 안 좋았어요. 처음 친정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는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본체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지내는데요. 아직도 친정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1년 정도 이곳에서 지내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 정 여사님이 사돈과 사는 걸 몹시도 불편해했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이고 뭐 다른 사람을 치면은 뭐 아들 발밖에 안 되니까 막 그냥 뭐 아무렇게 또 자기는 좀 못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정 여사님은 처음부터 바깥 사돈과 한 집에서 사는 건 원치 않았답니다. 그 지가 또 마음이 그래서 오라 군 사람을 내가 뭐 오이라 마이라 굴 수도 없고 뭐 이거 그래가지고 뭐 그럼 사는데 이 전에는 안 좋거든. 옛날 풍속을 좀 가 있거든. 배꼽 사돈을 갖다가 몸체여 내가 혼자 있고 한데 그것이 뭐 너무 욕한다 너무 꼴을 일이다 내게 했어. 따로 집을 얻어주길 바랬지만 아들의 사정상 결국 뜻을 접고 사돈과 함께 살게 된 정 여사님.
문제는 욕실이 본체에만 있다 보니 아무리 잠자는 건물이 달라도 사돈이 수시로 집안에 들어와야 했다는 거죠. 어머, 고마. 옷 하나로만 등고 오는 기라. 저 모욕하거든. 모욕하면 싹 씻어. 저 놔두는 기라. 저 놔둔데 쏘고 그 딱 벗은 거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하늘이 노랗는 기라. 사돈 그 쏘고서 본 게 내 헛배가 딱 디비전인데 그거 내 말 안 했어. 그래도 참 참고 견디고 살았구만. 가뜩이나 어려운 바깥사돈과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되면서 마음 편할 날이 한시도 없었다는 정 여사님. 어째서 이런 서동을 내가 싣게 되는 싶으면 개건 중전한다고 내가 그만 혼자서 시내 떨어나가 살려고 마음먹었어요.